바로 풀어드릴 거예요. 이 구간에서 개인들은 또 뭘 많이 샀죠? 이 구간에서 개인들은 또 뭘 많이 샀나요? 시장이 폭락할 것으로 사람들이 추정하는 구간에서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가는 곧버스를 많이 사들였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샀습니다. 그게 뭐죠? 아시는 분? 그쵸, 라인길님. 삼전. 유영희님 삼성전자. 그쵸, 삼성전자. 마요네즈님. 그쵸,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이건 뭐 그게 동학개미운동의 주역이었잖아요. 삼성전자를 정말 많이 사들였죠. 보시면. 그쵸? 엄청나게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 구간에서. 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1등 기업이니까 시장, 우리나라 뭐 코로나가 앞으로 뭐 더 터져가지고 시장이 뭐 더블 디보고 아니면 더 폭락을 하더라도 그래 내가 한 3년 버티면, 그래 한 5년 버티면 올라오지 않겠어? 다른 건 다 죽어도? 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으로 대국민 삼성전자 모으기 운동이, 옛날에 금모으기 운동인 줄 알았어요. 삼성전자 모으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즉 개인들은 대부분의 큰 자금들을 삼성전자와 곧버스, 인버스, 거기에 추가적으로 유가가 중간에 엄청나게 급락했었죠. 유가가 사상 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급락을 했었잖아요. 다 그러면서 유가 ETN 상품에 다 매달려 버렸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홍보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렇게 유가 폭락에 베팅을 해야 된다. 혹은 유가 급반 등에 베팅을 해야 된다. 혹은 삼성전자를 사서 이 시기를 이겨내보자. 혹은 시장은 지금 봐라,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곧버스, 인버스 사야 된다. 어디서 그렇게 그런 얘기들이 퍼졌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면서, 혹은 언론에서 보고, 혹은 유튜브 방송, 유튜브 영상 뭘 보고 샀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너무나 자극적으로, 너무나 심하게, 너무나 심각하게 매달려 왔었어요. 이쪽으로. 제가 이거 보고 정말 한 두세 달 동안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버리고, 지금이라도 곧버스 버리고, 지금이라도 유가 ETN 상품들 버리고 아무 종목이나 사라. 그냥 차라리 아무 대북주, 아무 바이오주, 그냥 일반적인 종목 아무거나 떨어진 거 사라. 차라리 그게 낫다. 이런 식으로 계속 풀어드렸죠. 동학개미운동은 또 누가 붙인 걸까요? 동학개미운동이라는 거, 이거 누가 대체 처음 붙여가지고 퍼뜨린 거죠? 왜 그들이 자꾸만 단합하게 만드는, 왜 감정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왜 우리는 동학개미야, 우리는 똘똘 뭉쳐서 이겨내야 돼, 이거 대체 누가 이런 프레임을 만든 거죠? 아시나요? 대체 누가, 저도 모르겠어요. 누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기자들은 어떤 기자들은 왜 동학개미가 승리를 했다고 하는 거죠? 대체 무슨 근거로? 거의 그 기사들 보셨잖아요. 어째서 동학개미들이 성공했다고 본다고. 동학개미들이 성공했대. 동학개미들이 이겼대. 승자래. 이게 대체 무슨 근거인가요? 저는 이 논리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동학개미가 승자입니까? 동학개미가 지금 대부분 다 어디 들어가 있는데, 동학개미가 그렇게 힘이 세고 개인들이 그렇게 힘이 세고 승리를 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2배는 올라갔어야 돼요. 곧버스는 지금 2배는 올라갔어야 돼요. 맞나요? 아닌가요? 맞나요? 개미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승자가 되려면? 왜 사는데 떨어져요? 패자 아니에요 오히려? 아닌가요? 어째서 동학개미가 승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왜일까요? 왜 동학개미가 승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시는 분? 제가 계속
장중에 계속 많이 설명드렸고 마감 방송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상반기 마감 결산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던 내용을 총정리하면서 하반기를 준비하는 방송이에요. 분명히 다들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셨을 겁니다. 아시는 분 많이 물려주었으니까요. 왜 동학개미가 승리했다라는 얘기가 돌게 됐죠? 외국인 수급 들어온 걸 개미들이 올려놨다고. 채팅으로 답을 아시는 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대체 뭐를 보고 왜 그 기자들은 왜 개인들이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삼성 수익률이 다른 종목에 비해 시장 수익률보다 안 좋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삼성 수익률 얼마나 하는데 20몇 프로? 시장은 50% 올라갔는데요? 세빌님 그쵸? 세빌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정답입니다. 자, 왜 동학개미가 이겼냐? 증권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증시 전문가예요? 주식 시황을 정확히 맨날 장중에 살펴보면서 하는 전문가인가요? 증권 기사를 쓴다고 해서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능력이 있나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증권 기자를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그냥 영어 공부 잘해서 학창 시절에 토익 공부 잘해서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려서 다는 아니에요. 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취업 방송사로 해서 기자로 들어갔는데 이 기자를 맡을 수도 있고 저 기사를 맡을 수도 있고 여러 분야를 맡을 수가 있게 돼요. 다양합니다. 뭐 그 중에서 전문 기자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것만 보고 기사화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뿌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제가 그래서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이 부분이었죠. 코스피에서 자, 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지금 무슨 구간이에요? 외국인들이 뭘 하고 있나요? 보이세요? 외국인들이 뭘 하고 있어요? 코스피? 개인들이 뭘 하고 있죠? 완벽하게 지금 이 시기가 언젠데 3월달부터 4월, 5월까지 코스피에서 현물 주식을 외국인이 계속 팔고 개인들이 계속 샀어요. 근데 이 시기에 시장은 오히려 계속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 시기에 시장은 이렇게 됐습니다. 떨어지다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이 현상을 보고 개인들이 주식 시장을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너무나 단편적인 생각이죠. 단순히. 그러면 이게 맞으면 그냥 다른 거 다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개인들이 사는 거 아니 이거 분석하는 게 있어요. 누가 사는 게 올라가는지 어떻게 알고 수급만 보면 돼요. 평소에는 외국인이 사는 걸 사야 된다라는 생각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 생각인 거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것만 보면은 그냥 결과론적이죠. 왜 이것 때문에 곧버스로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대부분 그냥 진짜 곧버스를 사야 된다는 논리를 펼친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이 수급의 이유와 실물 경제 두 가지를 사유를 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맞나요? 3월 말쯤에 폭락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잠깐 반등했을 때도 곧버스를 사야 된다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논리, 수급과 현재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있지 않느냐, 한두 달째, 두 달 내내 팔고 있지 않느냐, 수급과 현재 실물 경제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네 주머니 사정을 봐라. 너 지금 일거리 어떻게 됐는데? 경제가 지금 좋아? 로?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곧버스 사야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버스 사야지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아무 생각, 지금까지 증시 주식에 대해 아무런 개념이 없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 지금이 기회구나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됐죠. 아무 생각 없이 보던 그 유튜브에 인기 있는 영상들을 보던 철수 엄마와 영희 아버지와 맹구 아버지, 철수 아버지 다 그렇지, 야씨 진짜 지금 지금 항공기도 안 뜨고 여행도 못 가고 경제는 박살이고 그렇지. 근데 수급이 야 이거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네. 우리나라 뭐 망할 건가 본데? 그렇지. 뭐 그럼 곧버스를 사면은 떨어지면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혹은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는다고? 삼성전자 망하지 않아? 그래 삼성전자 존버하자. 한 3년 버텨보자. 내가 사가지고 뭐 어떻게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모게 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러면은 그 외국인들은 바보예요? 외국인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팔았는데요? 뭘까요 대체? 증시는 어떻게 오른 걸까요? 뭐 연기금이 받쳐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수급적으로는요. 다른 데서 다 받쳐주는 것도 있었어요. 같은 매매를 하더라도 개인들이 이렇게 살 때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과 투신이 요만큼만 사도 혹은 뭐 연기금이나 기타 법인 조금만 받쳐줘도 개인들을 이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 생각은 개인들이 1조 원을 사는 힘과 1조 원을 사들이는 힘과 투신이 단 100억을 사들이는 힘을 비교했을 때 전 투신이 이긴다고 봅니다. 개인들은 그냥 각계격파일 뿐입니다. 수백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종목을 베팅하지 않아요. 다 각계격파입니다. 각자 다른 시간에 각자 다른 종목을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각자 매수하고 각자 매도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식 호가창에 채팅창이 있나요?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전 국민이 보는 개인 투자자들의 채팅창이 있어서 우리 다 같이 이거 삽시다. 다 같이 이거를 계속 땡겨 봅시다. 해가지고 합일돼서 움직인다면 개인들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최고의 짱이 될 거예요. 돈이 가장 많아요. 돈이 가장 많은 건 개인입니다. 각계격파될 뿐입니다. 각계격파. 그리고 개인들은 언제나 더 많이 사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개인들이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누가 더 효율적으로 뭉쳐서 뭉탱이로 움직이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시기에는요. 외국인들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3월달 폭락을 봤을 때 외국인들은 이미 멀리 가 있어요. 이미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 3년 뒤 이미 먼 곳을 바라보고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기본적으로 선물이죠. 기본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외국인들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건 파생시장입니다. 자, 외국인들은 현물을 그렇게 파는 동안에 자꾸만 뭉탱이 선물을 사들였어요. 매일마다 뭉탱이 선물을 사들였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뭉탱이 선물을 계속 사들여. 오늘도 선물을 3, 4천억 정도 샀죠. 계속 사들였어요. 그러면서 선물을 사들이면서 현물을 파는 전략을 취합니다. 롱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먼저 그냥 지금 이거를 선물을 복잡하게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요약해서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하세요. 자, 앞으로의 주가를 높게 산다면 선물을 매수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들, 외국인들 현재 팝니다. 그럼 현재 주식을 팔면 뭐가 생겨요? 현재 주식을 팔면 뭐가 생기죠? 여러분 주식 팔면 계좌에 뭐가 생겨요? 계좌에 뭐가 생기나요? 현금 생기죠? 현금 계속 비축해두는 그게 유동성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현금은 계속 생겨요. 왜 계속 팔 수가 있죠? 왜 외국인들은 계속 팔 수가 있나요? 대체 뭐 중간에 공매도도 끊겼는데 공매도도 중간에 시장 조성자들을 제외하고는 할 수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대체 어떻게 계속 팔 수가 있는 거죠? 대체? 원래 주식이 많았으니까. 원래 주식이 많았으니까요. 팔 주식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절반은 외국인이 갖고 있으니까 원래 주식이 많으니까 팔죠. 아니 주식 파는 게 왜 이렇게 많이 생길 수 있냐고. 사지도 않았는데. 원래 주식이 많아요, 외국인들은. 팝니다. 그 판다고 외국인들이 망하나요? 아니요. 이미 파생시장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들여요. 파생시장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현금을 계속 비축해두고 미래를 기약을 합니다. 선물을 계속 사들여요. 자꾸만 벌어집니다. 현물과 선물의 격차가 계속 벌어져요. 나중에 먹거리를 거기서 더 많이 쳐줘요. 자꾸만 벌어졌다가 나중에 한 방에 뭔가를 꾀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이런 것들이 제 눈에 자꾸만 보입니다. 무슨 전략으로 가죠? 아씨, 외국인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개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외국인을 따라가야 된다. 무슨 전략으로 가나요? 롱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롱 전략이 뭐예요? 장기 상승 포지션. 삼성전자 집어치우고 단 한 주도 단 1분도 보유하기 싫은 삼성전자 치워버리고 단 1초도 보유하면 안 되는 곧버스 치워버리고 하시는 분 있으면 당장 치워버리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무조건 실패하는 ETN 상품 유가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종목 배팅하자. 끼 있는 종목을 배팅해야 된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괜찮으니까 끼 있는 종목을 배팅해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그러고 나서 빠르게 본 게 우리가 녹십자 열빙의 상한가였죠. 이것 말고도 상한가를 계속 보고 왔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거 배팅을 해야 된다.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냐 지금. 그냥 주워 담기도 바쁜데 그냥 제일 많이 떨어지고 제일 끼 있는 거 제일 앞으로 갈 수 있는 저평가된 거 아무거나 해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했다면 끌고 가보자. 왜? 외국인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 언제까지?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왜? 이건 V 반등이 더블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더블딥 안 오고 V 반등으로 간다. 누가 개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데 누가 개인들 돈 먹으라고 그렇게 편안하게 해준답니까? 아니 어느 바보가 개인들한테 어떤 외국인이 개인들한테 편안하게 돈 벌어다 준답니까? 개인들하고 무조건 반대의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무조건이요. 개인들이 여기서 입 벌리고 있다. 누가 그럼 거기다 해줘요. 저는 그래서 이거 절호의 기회고 신용 털리지 않으신 분들 버티신 분들은 그냥 여윳돈을 있다면 제가 붙으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심지어 지금 놀고 있는 돈 있으면 다 붙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에 주식 투자해서 투자했던 돈 말고 내가 여윳돈이 또 있으면 당장 급한 돈이 아니라 여윳돈 있으면 일단 다 붙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판단에? 이미 외국인들은 여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이미 그 포지션이 시작되었거든요. 왜? 외국인들도 미처 못 팔았거든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팔아요? 그 수많은 주식을 조금씩 팔면서 떨군 거지. 개인들 신용털이만 한 거지. 붙어라. V반등 나온다. 어디까지 V반등 나와요? 적어도 여기. 시기는 일단 1차적으로 저는 정확히 6월 11일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떤 날인데? (6월까지) 올라온다. 6월 11일까지 올라온다. 그쵸. 적금 깨서라도 들어가죠. 때는 저 같아도 적금 깨서 빨리 긴급해서 들어갔어요. 6월 11일까지 올라온다. 그래서 정말 인생에 자꾸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인생 일대의 기회다. 살면서 정말 흔히 보지 못하는 기회가 발생했다. 버텼으면 돈을 더 부어서라도 V반등 그냥 물고 늘어져 보라. 더블딥 나오는 그런 거 우려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6월 11일까지 올랐죠. 꼭지를 만들었죠. 이게 무슨 날인데요?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만기일이었잖아요. 이 만기일까지 외국인들은 계속 올라갈 생각만 지금까지 계획을 해오고 있어요. 그 계획에 대해서 제가 바뀐 게 있으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계속 왔잖아요. 바뀐 게 없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바뀐 게 전혀 없다. 포지션이. 여기서 그래서 원금을 회복하신 분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우리도. 수많은 원금 회복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 때. 현금 보유 안 되죠. 절호의 찬스에서 왜 현금 보유를 합니까? 저 때, 저 당시에. 그렇죠? 아니 그렇게 찬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그렇게 몰빵하고 막 이러고 하는데 저렇게 찬스라고 생각한 저 지점에서 좀 약간 나는 그래도 승부사 기질이 좀 있으면 진짜 저 때 돈 많이 들어가 있었죠. 저 때 뭘 하나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뭘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상반기 때 이끌어드렸던 전략에 대해서 일단 처음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대부분은 같이 따라오고 조금씩은 뭐 비중 조절도 잘못하시고 어떤 거 놓치고 막 이런 게 있을겠지만 대체적으로 같이 오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원금 회복하시는 분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원금 회복하신 분들이 한 분이 나왔다는 것은 더 많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일단 원금이 먼 사람들도 있잖아요. 머신 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막 옛날에 한 4분의 1 토막이 나가지고 진짜 1억이 막 2천 되고 겨우겨우 막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원금이 좀 멀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잘 버티셨던 분들은 이 당시에 원금 회복 되게 많이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 전략이 유효했으니까. 시장을 선물 옵션 포지션을 보고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고 있으니까. 불을 켜고 가고 있으니까요. 앞이 어떤 길이 펼쳐져 있는지 보고 있으니까. 그게 종목별 격차는 있겠죠, 당연히. 제가 하다가 망 것도 이렇게 날아가고 진짜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솔직히 아쉬워요. 왜? 저는 여기서 800원이구나. 여기서 더 사도 되는 종목 이렇게 와가지고 이 구간에서 팔았어요. 팔고 한 2달 뒤에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해요. 종목별로 격차가 생깁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당시에 끼 있는 종목들은 지나고 나면 지금 얘 482% 올랐죠? 나중에 다 500% 이상 다 올라올 거예요. 웬만하면. 정말 괜찮은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고 현재도 이미 그게 결정된 것도 있지만 최바닥 대비 그날의 3월 19일부터 그 3월 19일 전후 있잖아요. 정말 악몽의 3월 19일 그때 이후로 대부분의 많은 종목들이 500% 이상 올라옵니다. 토탈 최저가 대비 최고가가. 나중에 아직 안 간 것들 그렇게 될 거 되게 많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정말 그 전에도 수많은 오랫동안 역사를 가져온 종목들 밑에서부터 한번 다 살펴보세요. 몇 %까지 올라가나. 바닥을 찍고 1000% 다 올라가요. 최바닥 대비. 그 최바닥이 바로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3월 19일 최바닥 대비 몇 %까지 올라가는 걸 의미 있는 거는 지금이 그 오랜 기간 10년 전에 발생했던 12년 전에 발생했던 서브프라임 때 최저점이랑 비슷한 그 시기처럼 역사상 최저점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게 유효한 거예요. 그 바닥 대비 몇 %까지 올라오는지.